경제신문을 읽어줘.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첫 번째, 1, 2인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해볼까? 소형 대체 주거상품 6, 7월 공급 잇따라 주택수 제외 검토해 아파트 청약보다 진입 장벽 낮아 인기. 청약 통장 필요 없고 재당첨 금지 제외 실거주 의무도 없어.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대체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많아지고 있어서다.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보유세 과세 기준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주 근접, 직장과 집이 가까움을 선호하는 신혼부부 젊은 직장인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내용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내용을 사례를 드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강남역에 있는 강남 아르젠이라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매입가가 3억 1천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은 시세는 1,000, 보증금 1,000에 월세 130이라고 했는데 기존 세입자는 제가 가지고 있던 저랑 같이 임대 계약을 맺었던 임차인은 3,000에 120을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 도시형 생활주택 강남 마르젠을 매입을 했던 이유는 바로 근처에 강남역에서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바로 근처에 롯데 칠성 부지가 있어가지고 개발된다는 호재, 그런 거고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서 또 호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수익성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월세도 받을 수 있고 시세 차익도 받을 수 있고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은 시세 차익은 거의 없고 그냥 월세만 받았던 것 같아요. 1년 좀 넘게 보유를 하면서 3억 1천에 사서 3억 2천에 팔았고, 그 다음에 3천에 120이었기 때문에 얼추 계산해서 취득세 빼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빼니까 보증금 빼서 한 2억 8천 투자를 해서 1년 좀 넘게 해가 1년 1개월 만에 한 2천만 원을 번 것 같아요.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은 이걸 통해 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형이 될 수가 없겠구나 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강남 아르젠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도 3억 2천이에요. 제가 매도한 게 2016년도인데 그때도 3억 2천이었는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온 게 보통 아파트나 이런 거는 지하 주차장 이런 거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규제 같은 게 약간 덜 하거든요. 그래서 역 근처에 있는데 이런 데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많이 허가를 내주고 많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오만전자 도대체 바닥은 어디냐? 외국인 투매 연일 신저가. 올해 외국인 8조 원 매도, 3전 연초 이후 25% 하락. 글로벌 긴축에 매물 쏟아져. 경기 침체, 실적 전망 하향. 휴대폰, 가전 수요 둔화 뚜렷. 하반기 반도체 업황도 부진 우려. 취약된 52,000원 갈 수도. 개미 울리는 삼성전자 주가. 저희 어머니도 삼성전자만 엄청 가지고 계시는데, 삼성전자가 이달 들어서만 6번째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올 초 78,600원이던 주가는 순식간에 약 25% 급락했다. 지난해 1월 최고점과 비교하면 약 35% 미끄러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기에 민감한 정보기술 수요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짓눌렀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상황이 최악을 내달리고 있는 만큼 접점을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 침체에 직격탄 맞은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 더 떨어질 수도. 삼성전자는 2분기 탄탄한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권사 추정치 평균은 15조 21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났다. 아직까지 서버용 반도체 붐은 수요가 견조하기 덕분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시선은 올 하반기와 내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옮겨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서버주 고객사들이 주문 축소, 오더컷 시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었다. 인텔이 1분기 데스크탑 중앙처리 장치 CPU 출하량이 급감했으며 차세대 CPU 생산 일정을 연기한다는 발표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김장렬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오늘 4분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올초 전망과 달리 오히려 4분기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닥을 장담하긴 일러. 전문가들은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상 저점에 가깝지만 진바닥에 도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 주가는 순자산 비율 PBR이 1.1에서 1.2배 수준으로 저점에 가까워졌지만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주가는 계속 압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52,000원에서 53,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융위기 때 수준인 PBR 1.07배까지 해당하는 숫자다. 07배에 해당하는 숫자. 코스피 지수가 2,300 부근까지 내려갈 수 있는 수준이다. 엉망이네요, 엉망.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은 유가 하락 시점과 맞물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둔화가 주가를 누르고 있는 만큼 근본 원인이 해결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미국 증시 반등했는데 코스피는 또 주야실로 이번 달만 6번째 연저점 경신, 하반기 반도체 수요 먹구름 영향, 외국인 팔자의 반대 매매 겹쳐 코스피 2.7%, 코스닥 4% 급락, 전문가 공포가 펀더멘털 압도,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 고려해야. 긴 호흡으로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U자형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닥을 다지고 무릎에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하반기 반도체 수요 하락 전망이 국내 증시를 강타하면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나란히 연저점을 경신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와 함께 반대 매매 물량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내 증시가 장부가보다 못한 상황에 접어들었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자들이 당분간 시장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죠? 반도체 부정적 전망이 주가 내려. 우리나라 대부분이 반도체가 시총 1, 2위가 반도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원익 아이패스, 넷패스, 유니테스트, 대부분의 중견 반도체 업체들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게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27달러 내린 56달러로 제시를 했다. 3분기 PC와 중국 스마트폰 수요 부진으로 D램과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대만, 한국처럼 반도체가 중심 산업인 대만도 약세장이다. 국내 증시가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도 나온다. 유가 증권시장의 장부 가치를 뜻하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장기 박스권 0.95배에서 1.1배, 하단인 0.95배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국내 경기 전망에 대한 공포가 펀더멘털을 압도한 상황이라며 과매도 국면이라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저가 매수가 가능하나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 종합명 큰손들 미국 주식 채권 팔아도 달러는 안 판다. 1년 새 통화가치 11% 올랐는데 5% 더 상승할 것. 환전하네. 올 들어 급락한 증시, 코인과 대비 엔화 초약세 136엔까지 떨어져.
달러는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인데다 수익률까지 높다.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화 보유를 늘리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우러러 주식, 암호화폐 등 위험 자산 가격이 크게 내리고 있어서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져온 일본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보통은 경기 침체 이렇게 약간 문제가 되면 예전에는 샥이 생겼을 때는 달러도 강세됐지만 엔화가 특히나 더 강세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엔화도 여지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기를 생각해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도 없어요. 하지만 달러 가치는 올 들어 8% 이상 올랐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과 채권을 팔더라도 달러만큼은 자국 통화로 환전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의 이름도 어렵네. 스티브 잉글랜더 전략가는 달러 강세는 적어도 몇 달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달러 가치는 5%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박사님인가? 그분은 달러 조만간 약세되고 우리나라 워낙 강세돼가지고 삼성전자 주가 오른다고 그랬었는데 그분 말씀은 계속 틀리네요.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에 나서고 있어 달러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모두 흔들리고 있는 것도 달러 가치가 부각되는 이유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나서자 주식,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 가격이 출렁이고 있다. 원유 등 원자재 역시 경기에 민감해 가격 변동폭이 크다. 금리가 오르자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결국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과 채권을 팔아 확보한 달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다. 달러 자체가 투자자산으로서 가치가 높여졌다는 설명이다. 미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한 뒤 자국 통화로 환전 및 송금했던 과거와 다른 형태다. 해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달러 규모가 조만간 사상 최대 액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도이치방크에 따르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달러 순유입액은 지난 3월 3,012억 달러에 달했다. 엔화 스위스 프랑의 약세.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에 대적할 상대는 없다. 시장이 위기를 맞았을 때 달러와 함께 피난처로 여겨졌던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은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날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가치는 136엔까지 떨어졌다. 지난 17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135엔까지 하락했던 엔화가 추가로 약세를 보이면서 1998년 10월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3%포인트 안팎까지 벌어지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피난처로 미국 달러만 한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현금 가치가 저평가되지만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상황은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안전자산이라 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엄청 떨어졌어요. 보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저거 추세적으로 상승이 안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조금 수익 보고 팔기는 했는데 더 가지고 있었으면 조금 더 수익을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보합세라 가지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정부 개입도 안 먹혀. 원화가치 인리 루피아 1외나보다 더 하락. 원달러 환율 1,300원 돌파. 금융위기 수준으로. 환율의 피마르는 기업들 외환시장을 개장하자마자 치솟아. 시장 불안 최소화 구두 개입. 외환당국 추정 물량 나왔지만 1,300원 뚫려 1,350원 각오를. 경기 침체 공포 확산 등 경고 등. 외국인 이탈, 무역 적자 심화, 당분간 환율 상단 열어둬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시대가 닥치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볼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고물가 속 경기 하강 우려로 S공포도 커진 가운데 고환율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이탈이 빨라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어떡하냐 이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확실시되는 것도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미국 중앙은행은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하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 포인트 인상을 예고했다. 한은은 7월 FOMC가 열리기 2주 전인 다음 달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다. 보통 0.25를 올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빅스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은은 내부적으로 미국과 같은 자이언트 스텝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1.75%로 같은 상황에서 한은은 빅스텝을 단행하더라도 페드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기준금리는 미국이 연 2.5%, 한국은 연 2.25%로 역전된다. 근데 과거에도 보니까 뭐 한국 금리가 역전돼도 외화 유출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외환당국이 환율 1,300원대를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